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강휘입니다. 오늘 등 운동을 할 건데요. 몸을 일단 저는 다 풀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몸을 풀고 나서 이제 킨 이유는 요런 거 있죠. 이렇게 목봉이라고 하죠. 이제 헬스클럽의 목봉 아니면 이제 짐 스틱, 이런 스틱 갖고 이제 제가 등 운동을 이제 할 때 아무래도 중요한 관절들이 또 있고 내가 좀 어떤 상태까지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켰는데요.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하시잖아요. 이런 스트레칭 지금 보셨죠? 저 되게 지금 잘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거 지금 좀 상당히 넓게는 잡았어요. 어깨 넓이에서부터 좀 1.5배 조금 더 넓게 요 정도 한 좀 잡았거든요. 이렇게 잡아서 오모기팔 관절이라고 하죠. 이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, 이제 이 견갑과 상완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 조인트를 이렇게 한번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도 사실 걔네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. 이 흉쇄 관절부터 시작해서 이 AC 관절부터 시작해서 이 SD 조인트들까지 시작해서 4개의 관절들이 지금 서로 복합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거 쉬워 보이잖아요.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안 돼요. 잘 이거 이렇게 돼서 이래요. 이런 느낌 내세요. 지금 보면 이런 느낌, 또는 넘어갈 때 안 가네, 이런 느낌. 이게 왜 그러냐면 앞쪽에 있는 전방 사슬, 전면 사슬이 이렇게 신장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지금 등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킨 이유가 됩니다. 이제 등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앞쪽이 신장이 잘 돼야 돼요. 이렇게 앞판이라고 하면 특히 우리가 이제 큰 머슬, 대흉근, 복직근, 외복사근 또는 내복사근, 뭐 이런 전거근, 이런 데들 있죠. 앞판이 스트레칭이 이렇게 잘 돼야 되거든요. 아니 왜냐면 그래야 내가 뭐 이렇게 당기든 이 풀 오버 동작에서 다시 이렇게 풀에서 다시 이 다운 동작을 하든 이렇게 당길 때도 앞쪽이 지금 보면 대흉근이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시죠? 이렇게 로우 로우를 할 때도 뭐 하이 로우를 할 때도 벤트 오브 바벨 로우를 할 때도 이게 이렇게 당길 수는 없잖아요. 또 이렇게 몸이 흉추가 펴이 돼야지. 흉추 파트가 흉추가 펴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스트레칭이 안 가는데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등 운동을 하려면, 잘 되려면, 또 등 운동을 하려면 앞쪽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킨 겁니다.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, 저는 이제 등 운동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, 저는 제 약점이 승모근이잖아요. 이제 등은 넓은데, 허리가 짧아서 등은 넓은데, 또 광배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근신경계도 많이 발달돼 있고, 승모근이 약하다 보니까 승모근에 오늘 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어시스트 풀업, 어시스트 친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자, 첫 세트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저는 지금 충분히 몸을 많이 풀고 온 상태라서 사실 이렇게 만세를 하는 동작이 그리 간단한 동작은 아니지만 저는 이 종목을 첫 세트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자, 제가 첫 세트를 한번 했고요. 보면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나요? 아니면 좀 덜 올라가는 것 같나요? 많이 올라가셔야 됩니다. 예, 이렇게 우리가 이 오버헤드한 자세에서, 만세해서, 이 풀 자세에서 이 다운할 때 몸의 상황적으로 기능적으로 다운이 될 때
몸이 정말 많이 올라가셔야 돼요. 바디빌더 이제 우리 전설의 김준호 선생님 친업하는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많이 올라가십니다. 거의 여기가 이제 가슴 흉부가 가슴에 여기 거의 닿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십니다. 이렇게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완의 팔꿈치가 엘보우가 이런 식으로 진짜 장골 능선 엘리아 크레스트까지 같이 이렇게까지 요렇게까지 진짜 올라가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시스트 친업 턱걸이 할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네, 저는 이제 물 먹고 두 번째 세트 좀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친업을 진행 중이었었는데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 해서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손잡이를 잡잖아요. 이렇게 잡고 포지션을 취할 때 내가 주관절, 팔꿈치를 다 펴느냐, 다 피지 않고 있느냐, 그쵸? 요거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정답을 말씀을 해드리면 다 펴야 됩니다. 다 피셔야 돼요. 이게 정답이에요. 자, 몸에 어떻게 뭐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관절 운동 때문에 그래요. 관절 운동, 올바른 관절 운동 형상학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한 세트 하고 다시 또 마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와우. 자, 제가 팔꿈치를 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그게 정답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죠. 팔꿈치 엘보우가 이런 식으로 상완이 구부러지, 그러니까 이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면 거기에 따라서 견갑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개를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움직임이 결코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것 때문에 제가 꼭 주관절을 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모든 관절 운동은 우리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관절의 운동은 다 잘 일어나야 해요. 어떤 태생적으로 기능이 약간 좀 기능 이상이 되면서 뭐 기형적으로 태어난 상황이 아니라면 관절은 내가 어떤 나의 생활 습관, 나의 뭐 운동, 여러 가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변한 거기 때문에 변한 어떤 그 관절 운동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시는 그런 어떤 관이 필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얘기가 더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어지니까 한 세트를 또 더 하면서 상의 탈의를 한번 하고 한 세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. 한 세트 한번 가볼게요. 자, 가벼워졌네. 훅 내려가네. 후차. 네. 아이고, 자, 저는 이렇게 한 세트를 더 한번 하고 이제 첫 번째 종목인 어시스트 시럽 종료하고 이제 승모근을 메인 타겟으로 한 종목들로 쭉쭉쭉 이어서 오늘 등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왔고요.
바벨로우를 할 건데요. 승모근에 타깃을 주는 바벨로우 형태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세트 한번 해볼게요. 빈몸으로 첫 세트를 할 거고, 자, 한번 자세 일단 한번 봐주세요. 자. 자, 한번 보셨나요? 제가 앵글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체의 각도 자체를 옆에서 볼게요. 옆에 이렇게 볼까요? 네. 자, 우리가 바벨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상체에 기립을 할 때, 기립을 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어떤 최소로 쓰기 위한 상황에 몸에 이렇게 맞춰서 기립을 좀 해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, 자,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근육의 활성도가 막 이제 생겨납니다. 왜냐면 이 내려가는 쏟아지는 무게를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자,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각도 자체가 요 정도 아니었나요?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근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각도와 또는 데드리프트 완전 하위 자세인 여기까지 내려가는 각도는 아니었잖아요. 여기서 이 상체 각도 자체가 한 요 정도에서 움직였죠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체 각도가 요 정도였죠. 요 정도.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만약에 여기서 각도 자체가 여기랑 여기랑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힘을 만들어서 발생을 해야 되는 동원의 순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이 각도의 차이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. 지금 저희가 이제 승모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각도, 요 정도의 각도 더 내려가서 이 엉덩이와 광배가 최대로 참여하지 않는 그 전에 척추 기립근과 예를 들면 승모근선에서 끝낼 수 있는 승모근선에서 최대로 참여도 가능해가지고 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각도, 이 각도에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무게를 꽂으면서 좀 이제 마지막 세트 때 다시 한번 더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. 자, 세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또 세트 이어갈게요. 자, 여러분, 제가 뒤를 돌아서 한번 모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두 가지 모션이 같게 보이시나? 자, 이렇게 되면 보일까요? 네, 뒤에서. 자, 보시면 제가 팔꿈치를 몸에 스치듯, 상완을 몸에 스치듯 이렇게 당겨 볼게요. 요거 한 동작 5개만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
다섯. 요거 한 동작. 자, 다음에 두 동작. 팔꿈치를 벌리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첫 번째 동작 5개, 두 번째 동작 5개. 같게 보이시나요? 굉장히 큰 차이를 전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건데, 첫 번째 동작으로 했었을 때 5개는 승모근의 최대 참여를 만들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5개 했을 땐 광배근을 최대로 동원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어떤 형태를 보여드린 거예요. 운동 형상학을 보여드린 거예요. 자, 마찬가지로 저 한 세트 더 한번 해볼 건데요. 저는 지금은 승모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운동이니까, 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광배근 운동을 하러 갈 때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바벨로를 마지막 세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중량이 좀 무겁습니다, 제 기준에서. 자,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 세트입니다. 이 전 세트부터 참 애매한 게 있었었는데, 사실은 일단 마지막 세트를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세이. 와, 지금 방금 보셨나요? 제가 처음에 좀 집중을 첫 세트에 딱 들어가서 승모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좀 자신 있는 쪽, 광배근 쪽이랑 대원근 쪽을 이용해서 당기고 있어요. 갑자기 제가 그래서 갑자기 하다가 탁 내려놨어요. 동작을 한다라는 게 내가 모터 컨트롤 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승모근의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건데, 이 몸이라는 게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어떤 그 지점, 일드 포인트를 사실 넘어가게 되면, 어떤 임계 지점을 좀 넘어가게 되면 승모근 이상의 다른 상황들의 근육들을 같이 동원해서 그 동작을 수행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바로 내려놓은 거고, 저는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데드리프트를 할 거예요. 데드리프트를 할 때 제가 영상 잠깐 끄고 다시 조금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넘어올게요. 자, 데드리프트로 넘어왔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다시 또 제대로 촬영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, 데드리프트 할 때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건데, 내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, 어디까지 내려간다라는 게, 데드리프트의 어떻게 보면 이 최종 끝 지점 자체가 골반의 힙 경첩의 이 조인트에, 힙 조인트의 고관절의 경첩이 어디까지,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냐,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냐,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냐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실 분들인데, 목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목적이 승모근의 포인트를 맞춰져 있고, 어쨌든 데드리프트라는 종목 자체가 꼭 지켜야 할 룰이 좀 있어요. 뭐냐면, 고관절의 경첩이 이루어지면서, 힌지가 이루어지면서 척주, 버테브럴 컬럼이라고 하는 척주가 정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정렬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자체는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. 이 사지컬 로테이션을 해서 경추에 이렇게 시사면 로테이션을 하고, 앞을 보는 게 아니라 흉추의 전만을 만들고, 거기에 따른 밑에 있는 롬바, 요추도 전만각을 갖췄을 때가 어찌 보면 이 척추에, 이 바디에 이 정렬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, 이 정렬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힌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. 이 정렬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힌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, 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된다던가, 예를 들어서 척추의 정렬이 깨진다던가, 뭐 예를 들면 잘 내려갔어, 정렬이 됐어, 힌지가 됐단 말이야. 근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누군가의 어떤 이 푸시로 인해서 내려가는데 힌지가 살짝 룸바에서 살짝 말려.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디까지냐, 척추의 정렬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내 고관절의 경첩이 제대로 완성되어 있는 그 지점까지만 딱
데드리프트를 수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딱 보이시게 되면,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내려갔어요. 저는 사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. 왜냐면 경첩이 안 됐거든요. 고관절이 힌지가 안 됐으니까 안전바를 한 칸만 더 낮추고, 이렇게 한 칸만 더 낮추고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자, 척 주의 정렬을, 턱을 당기고 턱을 이렇게 로테이션, 시장에서 로테이션을 해놓고, 자, 내려갑니다. 자, 고관절 위주로 내려가요. 무릎 관절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고, 자,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오늘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. 자, 길이. 다시. 힌지, 경첩, 길이. 힌지, 길이. 힌지, 길이.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전 데드리프트를 여기서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할 거고,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데드리프트 하실 때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.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마지막 세트. 자, 화이팅!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데드리프트 종목을 좀 끝내고, 아까 이제 설명하다 말았던, 아까 기억나시죠? 팔꿈치를, 상완을 몸을 스치면서 당기는 거, 상완을 벌리면서 당기는 거, 그 두 가지 설명을 하러 케이블 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상완을 몸 쪽으로 가깝게 이렇게 붙이면서 스치면서 당겨주려고 하느냐, 그리고 두 번째 상완을 몸 쪽에 붙이지 않고 옆으로 벌리려고 하면서 당겨주려고 하느냐, 이 두 큰 차이가 어떤 내 몸의 근육에 더 많은 동원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영상으로 일단 한번 봐주십시오. 자, 첫 번째는 상완을 몸에 스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두 번째 10개는 상완을 몸에 스치지 않고 벌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앵글로 큰 차이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, 첫 번째 상완을 몸에 스치면서 내가 당기게 되면, 우리가 보통 로우 할 때 이렇게 등을 모으잖아요. 이때는 무조건 승모근의 최대 참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능을 쓰고 계신 겁니다. 자, 두 번째로 제가 상완을 몸에 붙이지 스치면서 당기는 게 아니라 몸을 벌리면서 이렇게 당기는 건 광배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내 등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, 또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,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. 진짜 되게 중요한 차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 세트 진행하겠습니다. 저는 승모근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오늘 하는 등 운동이다 보니까 좀 팔꿈치를 몸에 스치면서 로우 계열의 형태들을 운동을 하고 있어요. 마지막 한번 할게요.